저는 또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은 그 남미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가로서의 사역을 또 하고 계셨고, 또 크게는 우리 KWMF 거기에 또 증경 회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계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저희 사역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북미주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영상을 하나, 제가 원래 2세 선교단체 썬미니스리로 시작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2년 전에 1세 선교 네트워크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내용을 잠깐 먼저 몇 분 보시겠습니다. 선동가가 돼 주십시오. 정치 선동가 또는 사회운동 선동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선동가가 돼 주십시오. 지면에서 다가오는 20년, 30년의 선교 방향을 바꿀 선동가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선동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집에서, 일터에서, 나의 도시에서, 나의 나라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열방 선교지 현장 선교사님들과 동력이 가능한 지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단과 교파, 선교단체, 선교사,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따로따로 조각나 있었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 동종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 연결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동종의 사역 그룹을 만들어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역 전문화 그룹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선교지와 후방 교회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그 선교의 확장의 그 특징이 그 평신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로마에서 그 컨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가 자유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가고 제도화되면서 이 성직자의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그 평신도의 그 선교적 역할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특별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평신도의 역할이, 선교적 역할이 더 증대가 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지메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동종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은 그룹을 만들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그 그룹에 합류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는, 그리고 이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변화에 더디기도 하고 또 변화에 편승하지도 못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교 부분이 깊이 있는 선교의 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대가 변화와 함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이제는 전문화돼야 됩니다. 선교가 전문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 현지인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현지인들이 그 전문성 앞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메는 동종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그룹에 모이고, 그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임과 동시에 그 사역에 전문성이 있는 평신도들이 같이 모이는 사역 전문화 그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하고 자료와 경험, 소망도 나누고 후원도 하며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진 한인 750만 중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 전문화 그룹을 교단과 교파, 나이, 지역을 초월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정 후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연결되면 비전이 연결되고 재정 지원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개인도 평신도 개인도 얼마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메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향한 시스템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현장 선교와 연결되는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현장 선교사들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메는 실버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전문성과 지식을 은퇴 후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선교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메는 중보 기도자들과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은 사역적인 면에서 잘 이해하는 분들이 현장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메는 교회들이 현장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회와 같은 선교 사역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전문 분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연고와 인맥을 넘어서 후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메는 선교지와 선교 후원 교회 성도들이 30개 큰 사역 카테고리에 154개 전문 사역 그룹을 세분화해 모두를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 동력자로 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쥐맨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선교적인 마음이 연결되는 사역의 통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쥐맨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케냐에서 와서 여기서 그 플로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2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세 사역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거의 40나라를 사실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과 사역들과 또 이제 메인으로 했던 거는 2세 사역들을 해서 단기팀을 보내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1세 사역이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이 Gman이라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니스트리스 포 네트워킹이라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 한국 선교사님,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사역까지 수가 154가지가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최근에는 발 마사지 하는 미션을 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155가지가 됐는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이면으로 보면 비자 전쟁이거든요. 비자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전문성 있는 사역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현장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얀마 그러면 한 30에이커에 유기농 그 커피 농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양돈,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러시아에 몇백 에이커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농사를 짓는 분, 뭐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한 사역들이 전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한국 선교의 특징은 64% 정도가 교회 개척 아니면 교육 선교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교는 거기에 맞춰서 양계장도 하고 양돈도 하고, 뭐 저희가 생각 못하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니까 원예 농장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자비량도 하고 있고 전문화되고,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양화시키셨는데, 저는 초점이 이겁니다. 우리 미주에 4,300여 한인교회가 있다면 이 4,300여 교회에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을 선교 자원화시킬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30년은 리타이어하기 전까지 사역을 생활을 했다면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세계 선교의 큰 이슈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25분 안에 다 마치겠는데요. 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요거로요? 네네. 예, 요거만 하고 이거는 다음 제가 내일 강의할 건데 저희가 이 지맨이 나온 그 배경이 실제로는 이 나라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도 여러 번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2세들 영어권 2세를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킹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저도 영어권 2세 사역을 저도 10몇 년을 했는데 저는 케냐에서 와서 그 영국식 영어 못하는 영어로 했는데 아까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하고 제이슨 노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못하는 콩글리시로 하면 이 영어권 2세들은 못하는 한국말로 하고 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게 바이블 스타디라고 좀 하는데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얘가 잘못 읽어가지고 신묘망측하게 지었다고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이렇게 스와힐리어로 했지만 그 확실히 언어라는 거는 하트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세 사역에 대해서 겁없이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후반교회와 현장의 연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퀘스천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파워포인트를 하나 더 좀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다른 거 평신도 선교 전문이라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선교 단체장들이고 그러시지만 확실히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이렇게 늘 그 말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꿈을 주시지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게 저희 그 G맨을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인터넷으로 선교 전문 방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데 보통 지금 많이 2년 반 됐는데 여기 LA에서는 오히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알리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에 복음 방송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경쟁 같은 게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나 지멘 사역은 사실은 우리 그 한인 선교사 KWMF의 그 지도자들 전체 지도자들이 지도위원이 돼 있으셔서 현장하고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인터넷이 중심인 시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이 웹을 거꾸로 하면은 이게 선교의 3M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맨파워, 마니 이렇게 해서 3M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는 세계적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것이냐. 제가 있던 마사이 지역이었는데요. 실제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계속 가는데 2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마사이 사람들은 귀에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전화가 있습니다. 전기도 지금 없지만 그 숲속에 송신타워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가지고 요즘 쓰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 이렇게 또 사자도 있고 뭐 야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쓰는 모습들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착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보통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 세상, 교회 요 세 가지가 그 선교 신학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거기에 이제는 인터넷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교통수단이 도보나 말이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는 여기에 인터넷이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수단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는 아직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지만 현재 12년 통계지만 27%밖에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리치아웃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열렸던 큰 대회, 우리 나는 찾았네 뭐 그런 사진이죠. 예, 이럴 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다음 선교를 할 것이냐. 이제 사람 중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 자원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고요. 이 0.41%는 어떤 숫자냐면 지금 한국 교회 그 성도 수가 최근에 발표된 거로는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수가 2만 6천으로 볼 때 실제 전체로 비교해 보면 선교사가 나간 숫자는 0.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 600만 성도 중에 10%만 보내면 60만인데 60만을 다 안수받은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전문인 선교, 우리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옛날에 네스토리안 그 경교가 그 사실은 전문인 선교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그때 그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2020년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 사회를 선교에 동원할 수 있을까?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 전문인, 요즘은 평신도라는 그 단어를 사실은 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냥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그러면은 계급적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뭐 목회자와 뭐 평신도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거는 일반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사용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평신도 전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보낼 것인가, 예, 그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파악한 그룹 수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선교 하나만 해도 다양한 신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페루에도 3,000명 교회가 학교가 있고, 몽고에도 몇천 명 되는 그 대학교가 있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중국이나 네팔 이런 데 가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클래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류 바람 때문에 한국어 학원 하는 사람도 많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선교 구조는 요 세 가지 에리아가 만날 때 사실은 여기서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 전문화 그룹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서 누구든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동종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단 중심, 교파 중심의 이런 사역이 아니고 전문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패러다임을 만든다면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의 구조는 교단별, 교파별 벽이 높죠.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들이 다 있지만 그 벽이 있는데, 이거를 동종 사역으로 묶으면, 하나의 전문 사역 그룹으로 묶으면 어느 그룹든지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전문인 포럼을 여기 LA하고 그다음에 치앙마이, 나이로비, 블라디보스톡에서 2년 전에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선교, 그 에이즈 선교, 에이즈 한국 선교사님들이 에이즈, HIV 보균자, 에이즈 선교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전문화된 포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치앙마이에서도 한 50명, 나이로비에서도 한 70명 모여서 그 6나라가 모여서 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동종 그룹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끝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 방송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저 미국 서버에 있는 거라 제가 조작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530만 클릭이 2년 반에 됐는데, 그다음에 월 평균 18만 5천 페이지 뷰가 나오고, 일일 평균 6,100. 어떤 때는 핫 이슈 프로그램을 올리면은 막 2만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습니다. 그 이슈들이 나올 때. 그다음에 방문자 수가 45만이 되고, 평균이 월 평균이 14,500명, 일일 평균자가 485명. 그다음에 평균 접속 국가가 한 달에 110나라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100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저희가 올리는 선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비전은 앞으로 5년 내에 100나라의 선교 지국을 저희가 세팅을 해서
인터넷은 요즘 랩탑 하나 하고요, USB 마이크하고 저희는 사운드 폴지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실제로는 마이크 하나하고 랩탑이 있으면 방송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00나라를 하면 선교 정보센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각 선교단체 여기 리더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아마 좀 우리가 연구를 하면 아마 굉장한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전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그 4,300이라는 이제 예측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이 우리 방송 지멘 인터넷 방송으로 그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년 과정으로 해서 이 강사는 현장에 있는 우리 아까 강성일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지멘의 지도위원이십니다. 우리 교계 어른이신 우리 박희민 목사님도 우리 지도위원이시고, 그래서 다 이런 어른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현장 강의, 요즘은 아시듯이 아이폰 하나 갖고 강의가 돼요. 본인이 놓고 요거를 놓고 하면은 강의 뭐 이거 충분히 됩니다. 그럼 요거 그냥 파일 올리면은 강의가 돼요.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장 강의와 하면서 이런 아카데미한 그런 걸 움직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티칭 팀을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재정이 더 준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혹시 여러분 단체 사역을 위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사역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시켜 드려서 연결하시고, 여러분 단체장님들이 강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저희는 네트워크하는 단체지 우리 지멘을 키우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경쟁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선교단체 전문성이라든지 좋은 강의는 주시면은 여러분 선교단체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연락처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연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번 2년 과정으로 하고, 또 좀 비용을 받아야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서 저희는 지금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린이 선교 전문 방송을 지금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아시듯이 미국이 동성애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여기 엘레멘추리 애들부터 인터넷으로 말씀과 찬양과 이런 아주 선교 전문 방송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100나라가 되면 거기에 그 나라 말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30초짜리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2분 아직 30초 남았으니까요. 돌려주시죠.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그 사랑의 빛 보내기라고 그래서, 제가 있던 케냐 마사이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호롱불로 썼다가 그걸 제가 여기서 개발을 이제 솔라등을 했는데요. 소리는 안 나왔지만 이것만 하나 1분 안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선교사님들은 제가 하도 이 솔라등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아세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제 초창기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미국의 특허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전체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솔라 등이 됩니다. 등. 그래서 제가 마사이에 있을 때 야학을 했는데 거기서 참 효과가 좋았어요. 작년 대선 때 그 상원의원 출마하는 아이도 나오고 교회를 어저께도 MC 대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제가 2개를 개척했는데 거기 큰 아이들이 교회를 60개 이상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 관리관도 나오는데 그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힘이 등이었습니다. 근데 마사이 같은 데는 그 저기가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솔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발해서 아까 마사이 사람들 전화기 여기 귀에 꼽았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5-6시간을 가서 하루에 한 8불 정도 주고 리차지를 하고 또 며칠 쓰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세계 모든 전화기를 여기서 이 전기에서 뽑아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또 깜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멀전시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차가 고장이 나 그럴 땐 쓸 수 있도록 하고 요거로 충전해서 4시간 충전하면 한 15시간까지 쓸 수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재정이 없어서 만들어 놓기만 했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비량 선교로 선교사님들이 원하시는 분은 들고 들어가서 쓰시고 저희가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술도 다 그냥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가 된다면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선 미니스트리 사역은 원래 2세 사역은 따로 있는데 오늘은 1세 사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